여러분, 혹시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멸시와 계산적인 눈빛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40년간 뜨거운 곰탕, 국물을 팔며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식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복수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 간 사이에 짐을 쌌던 어느 어머니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은행을 찾았던 어느 회장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준비한 72세 박말순 여사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헌신의 세월과 차가운 현실. 박말순 여사는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40년 넘게 곰탕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준수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가며 번 돈으로 아들을 서울 명문의대에 보냈고 번듯한 아파트도 사주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은 그녀가 꿈꾸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멸시 어머니, 냄새나요. 박말순 여사의 하루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말순 씨를 시어머니가 아닌 돈 안 드는 하녀이자 위생불량자 취급을 했습니다. 탁 하고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섬유 유연제 뿌리는 소리. 며느리 수지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린다. 아,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나오실 때 제발 샤워 좀 하고 나오시라고요. 온 집안에 노인네 특유의 곰탕 쩐내랑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제 친구들 오면 이 냄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아가, 내가 아침부터 니들 먹이려고 사골 끓이느라 땀을 좀 흘렸어. 씻고 나오마. 됐어요. 입맛 다 떨어졌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그리고 빨래. 제가 어머니 옷이랑 저희 옷이랑 섞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니 속옷이랑 준수, 와이셔츠랑 같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저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세탁기 돌리지 마시고 어머니 건 화장실에서 손빨래해서 방에 널으세요. 거실에 널어서 미관 해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말순 씨가 만진 식탁 모서리를 물티슈로 박박 닦아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균이라도 묻은 것처럼요.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도 철저히 통보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리세요. 6시 1분도 안 돼요. 애들 학원 늦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는 국만 끓여놓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 애들이 밥맛 없어 해요. 말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곰탕 장사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가며 키운 아들의 집에서 그녀는 밥상머리에도 앉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들의 속삭이 빨리 치워버리자. 며칠 뒤 말순 씨가 몸살 감기로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주는 이 없이 방에 갇혀있던 말순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게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 뒤로 귀찮다는 듯이 엄마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병원을 데려가든가 해야지 원. 병원은 무슨 돈 아깝게. 그냥 두면 낫겠지. 그것보다 자기야, 어머님 건물 말이야. 등기부 보니까 시세가 50억은 넘겠더라. 근데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이러다 치매라도 오면 재산 관리 못 하셔. 그 전에 우리가 작업 좀 해야지. 작업이라니. 엄마가 순순히 내놓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어머니 지금 몸도 안 좋잖아. 이참에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 핑계대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려. 싼 데로 알아보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대. 거기 처박아 두고 건물 위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당신 진짜 독하다. 근데 나도 솔직히 엄마 냄새 나서 같이 살기 싫었어. 친구들도 집에 못 부르고 이게 무슨 꼴이야. 요양원 보내고 그 건물 팔아서 우리 강남 아파트로 가자. 엄마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해. 어차피 찾아갈 생각도 없으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뭐하러 그 냄새나는 늙은이 수발을 들어. 건물만 챙기면 땡이지. 자기야, 내일 당장 요양원 알아봐. 제일 구석진 대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말순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엄마 냄새나서 싫다는 아들의 말은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니들이 사람이길 포기했구나. 그날 밤 말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45년 전 사랑을 잃고 후회했던 한 회장님이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 차림을 했던 것처럼 말순 씨도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한 채였죠. 준수야, 애미가. 아이고,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 건물 담보로 빚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2천억 자산가를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은행 직원처럼 말이죠.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이 날아갔다고요? 아니, 다 늙어서 무슨 보증을 서요? 노망 나셨어요? 엄마! 진짜야? 거짓말이지 아이씨야.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엄마 빚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다. 내가 가진 건 이제 몸뚱이뿐이란다. 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 좀 책임져다오.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책임이요? 어머니, 저희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만 해도 빠듯해요. 빈털터리 시어머니 모실 여유 없어요. 이참에 차라리 잘 됐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요양원이나 알아보세요. 당장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아들 준수마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 말대로 해. 우린 엄마 모실 능력 없어. 말순 씨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충분히 참았다. 이제는 박말순으로 살자. 해륜의 끝과 사이다 응징 버려진 건 너희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말순 씨의 말에 태도가 돌변한 아들 부부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말순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짐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수지는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빨리 내리세요. 차 시트에 냄새 배잖아요. 며느리는 말순 씨의 짐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순 씨의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아가, 준수야. 정말 나를 여기다 두고 갈 셈이냐?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니? 응, 준수야. 응, 조그만 방 한 칸만이라도 좋으니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빨래도 따로 하고 밥도 방에서 먹으마. 며느리 수지는 경멸하듯이 아우, 질척거리지 좀 마세요.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를 우리가 왜 걷어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양심이 없으시네. 여기가 어머니 수준의 딱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주는 밥이나 드세요. 우리 찾지 마시고요. 엄마, 수진이 말대로 해. 우린 이제 엄마 모실 능력도 없고 솔직히 엄마 짐이야. 집 연락하지 마.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과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90도로 허리 숙이며 회장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이사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회장님, 당신들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말순 씨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구박받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2천억 자산가가 은행 직원들을 압도했던 그 서늘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짐 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종이 뭉치가 팍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냐. 똑똑히 봐라. 이게 내 진짜 재산 목록이다. 상가 건물 5채, 현금 자산 50억. 며느리 수진 서류를 주부며 손을 떤다. 네. 50억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거라고요? 그럼 망했다는 건 너희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연극이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확실하더구나. 너희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야. 우와, 엄마! 장난치신 거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엄마 연기력 대단하시네. 수진아 뭐해? 빨리 엄마 모셔서 차에 태워. 말도 아니지. 우리 엄마가 그런 사기에 넘어갈 뿐이 아니지. 하하. 아들 준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순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아들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강렬한 소리. 더러운 손 치워라. 냄새나는 어른이라며? 같이 밥 먹기도 싫다며. 나는 오늘부로 너희와 인연을 끊는다. 이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너희에겐 빚만 남겨줄 거다. 내가 너희 사업 자금 대준 거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던 거 알지? 당장 내일부터 압류 들어갈 테니 길바닥에 나 앉을 준비나 해라. 며느리 수진 무릎 꿇고 빌며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혼할게요. 아니,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말순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늦었다. 너희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이 순간 너희의 인생도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다. 김 변호사, 가스. 내 차에 냄새 배겠어. 저것들 치워. 말순 씨는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차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이란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페르나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후회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완벽한 손절입니다. 오늘 박말순 여사의 사이다 결말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체적이고 당당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제야 내 이름 석자로 산다 화려하고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 햇살이 쏟아지는 바닷가 전원주택의 통창.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말순 씨의 뒷모습이 보이고 경쾌하고 세련된 재즈 피아노 곡이 흘러나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낸 박말순 여사의 아침은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 대신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아들 밥상을 차리는 대신 간 내린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떠나 공기 좋은 바닷가 마을의 그림 같은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옷방에서 화사한 원피스를 고르는 말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곰탕 국물을 우려내느라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납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사입지 못했던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그녀는 노인복지관이 아닌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아이고, 박말순이. 너 참 곱다. 70년 넘게 남들 밥해 먹이느라 고생한 손. 이제는 붙들고 그림이나 그려보자. 말순 씨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문화센터 그곳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50억 자산 중 일부는 이미 기부했지만 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나를 위한 사치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돈 많은 회장님인 줄 모릅니다. 그저 인품 좋고 여유로워 보이는 말순 씨로 부르며 따를 뿐입니다. 탁 트인 정원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말순, 이웃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순 씨, 얼굴이 어쩜 그렇게 폈어? 요즘 연애 호. 연애는 무슨, 나 자신이랑 연애 중이지. 내 인생이랑 썸 타느라 아주 바빠 죽겠어.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온전한 박말순입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후회하는 아들의 방문. 어느 날 오후 말순의 집 앞에 초라한 행색의 아들 준수가 찾아온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수였습니다. 사업 자금줄이 끊기고 며느리 친정살이에 지친 준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엄마, 저 왔어요. 여기 집 진짜 좋네요. 엄마 얼굴도 좋아 보이고. 박말순 담담하게 차를 따르며 그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엄마, 저희 진짜 죽겠어요. 수진이는 매일 히스테리 부리고 장모님 눈치 보여서 집에도 못 들어가요. 저 이혼할지도 몰라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아들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결국은 돈과 잠자리가 필요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말순 씨였다면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곳간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말순은 달랐습니다. 말순, 아들에게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내주지만 표정은 단호합니다. 찌개를 살짝 밀어주며 배고플 텐데 이거 먹어라.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다. 준수는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 흘린다. 그래요, 이 맛이에요. 엄마,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짐 싸서 내려올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준수야, 착각하지 마라. 이 밥은 손님이니 대접하는 거다. 네, 그게 무슨...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새로 시작했다. 너희 뒤치다꺼리하며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생각 추고도 없다다. 너희가 힘들게 사는 건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게 인생이다.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요? 50억이나 있으시면서. 박말순, 그 돈 내 노후 자금이고 내가 죽으면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다. 너한테 물려줄 돈은 10원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 없이 오지 마라. 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손님 받을 시간이 없다다. 말순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골프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의 라운딩 약속이 있었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로 갑니다. 이번엔 낡은 마티즈가 아닌 세련된 세단에 올라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탁 트인 동에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의 테라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파도가 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제 발로 걸어 나온 말순 씨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억지로 눈을 뜨던 알람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를 깨우는 건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원한 파도 소리입니다. 말순 씨가 우아한 찻잔에 커피를 내리고 향을 음미하며 테라스에 앉습니다. 말순 씨는 난생 처음으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는 것이 아니라 간 내린 따뜻한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쫓기듯 허겁지겁 먹던 밥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숙 계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을 예쁜 접시에 담아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식사를 즐깁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미소 짓습니다. 맨날 며느리 입맛에 맞추느라 싱겁게만 먹었는데 내 입맛대로 짭짤하게 하니까 꿀맛이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말순. 강아지 아리와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오전에는 유일한 내 편인 반려견 아리와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40년 동안 좁은 주방과 시장 바닥에 갇혀 살았던 말순 씨에게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다는 사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 말순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붓을 들고 있거나 요리 수업을 듣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후가 되면 말순 씨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게 뭐하러 배우냐는 며느리의 핀잔이 들렸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곳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평생 해본 적 없던 빵 굽는 법도 배웁니다. 어머, 박말순 회원님, 색감 쓰시는 게 너무 고우세요. 소질 있으신데요? 그래요? 호.
내가 평생 곰탕 국물만 우려내다가 이제야 내 인생의 색깔을 찾아가나 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또래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곤 합니다. 그들은 말순 씨가 50억 자산가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나 누구 엄마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박말순으로 봐주는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말순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폈어. 10년은 젊어 보여. 그럼 나 지금 회춘하는 중이야. 70년 넘게 남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 박말순이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노을 지는 바닷가 말순 씨가 편안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말순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고생 많았다, 순이야.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였던 그 집보다 내 맘대로 웃고 떠드는 지금이 천국이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되찾은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펼친 박말순 여사. 그녀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말순 씨처럼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아들이 떠난 뒤 말순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1년을 나를 위해 살았다. 그 1년이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지난 30년보다 훨씬 행복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찾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만 계신가요? 박말순 여사는 말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손에 들어온다고요. 자식 농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진짜 농사를 지으실 때입니다. 오늘 저녁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 톡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